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진기업과 YTN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기업이 YTN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종 입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받은 가격은 뭐 3,199억이라고 하는데 그냥 3,2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3,200억을 가지고 YTN 지분의 32% 정도를 사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YTN은 지금 시가총액 있죠? YTN의 시가총액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실제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 한전 KDN의 지분을 사온 거예요. 32% 정도 되네요. 그쵸? 근데 이 지분을 사오는데 시총 3,200억 정도의 기업에 30% 지분을 3,200억에 사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타당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YTN은 지금 자산이 많습니다. 자산이. 실제 언론 쪽은 지금 성장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YTN이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뭐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실적이 뭐 올해 나빠졌다 그래서 뭐 나빠질 거다 이런 내용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YTN 같은 경우에는 굴뚝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나 이런 쪽 그 언론 쪽에서 잔뼈가 굵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탄탄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다 보려면 복잡하고 좀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상암신로 76 YTN 뉴스퀘어, 그쵸? YTN 뉴스퀘어 여긴데 여기 상암동의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YTN 사옥만 하더라도 뭐 수천억 정도가 나갈 거예요.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YTN이 있는 그 상암동 쪽에 그 땅값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그리고 보유 현금에 대한, 그쵸? 이런 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억을 주고 여기 얼마에? 3,200억 짜리의 회사를 30%만큼을 받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3,276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나오는 지분 보이시죠? 여기. 요 지분을 사오는 거예요. 요 지분을. 근데 요 지분, 한전에서는 적자를 메꿔야 되니까 매각을 해야 됐고, 그쵸? 거기서 원래대로 따지면 3,000억 잡고 30%면 대충 한 1,0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쵸? 이 가격에는 못 판다. 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 자산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YTN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나올 소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이 밑에 이 둘이 합쳐서 뭐 경영권을 노리는 무언가가 나온다? 이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이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YTN의 시세보다는 인수를 확정한 유진기업의 시세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당 6,000원짜리 기업을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보면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쭉 보면요. 여기 현금 흐름 쪽 말고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자산은 3,000억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3,200억이라는, 자, 실질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개별적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3,200억 정도를 써내서 인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했을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방송사를 인수하면 뭐가 좋을까? 당연히 광고 쪽입니다. 그러면 유진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죠? 유진기업은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 회사. 그렇죠? 건설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설사가 없는 건설 그쪽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설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기업은 자금력이 탄탄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전통산업군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을 때 이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레미콘 쪽이나 건자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조금 해볼 수가 없다.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YTN을 인수하면 광고 쪽에 대한 부분은 뭐 탄탄하게 마련이 되고, 그리고 건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높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설사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인수 쪽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 보세요. 유진기업은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자,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고금리 구간이고, 그쵸? 작년 10월경에도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쵸? 채권 쪽에 불안감이 확 번졌죠. 그쵸? 확 번지면서 건설사들이 와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 건설 쪽에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쵸? 가까스로 막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진기업은 그 터져 나올 때 하나씩 쓸어 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YTN 쪽에 대한 지분을 그래서 확보한 게 아닌가. 그쵸? 인수를 한 목적이. 자,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자, 보시면 자, 화물 운수, 골프장, 부동산 임대, 화물 운수, 그쵸? 근데 레미콘, 골재, 콘크리트, 레미콘, 그쵸?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캐시카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뭐가 된다고요?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유진기업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진투자증권, 그쵸? 이쪽도 있다. 자, 그러니까 유진기업은 원래는 레미콘 쪽인데, 그쵸? 건자재 쪽인데, 이쪽인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YTN 인수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군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 주가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진기업을 자, 인수 확정이 나서 유진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다고 유진기업을 배척할 게 아니라 유진기업을 매수할 때가 됐다. 왜?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진기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딱 생각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먼저 반영시키죠. 실제 어떤 확장된 사업을 한다더라, 사업 확장 모델이 이렇고 저렇다더라, 이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난 이후에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발생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빠질 거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다면, 그쵸? YTN을 토대로, 그쵸? 언론사를 토대로 무언가 확장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 그래서 최근에 유진기업이 상승을 한 겁니다. 실제 YTN에 대한 지분 경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건 단 한 가지. 유진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YTN을 토대로 무언가 광고 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다져진다면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중에 건설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달성한 지금 신고가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유진기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최소한의 성의, 자, 문자 3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유진기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인수를 한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함께 적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제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무한정 안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좋아지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주가는 반등합니다. 그러면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나요? 초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왜? 자, 적정된 가치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YT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산 가치는 1조에 가까운데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PBR 따지면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PBR 1배가 자산 가치의 모든 부분을 반영했을 때니까. 그쵸?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진기업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장중의 단타가 이미 진행이 됐다. 자, 보세요. 10월 25일 유진기업 8시 57분 장 시작 전에 나갔죠? 그쵸?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입니다. 어저께 윗골이 강하게 달았죠? 그쵸? 그러고 나서 딱, 그쵸? 시가에 바로 넣어버린 거죠. 바로 넣어버릴 때 지금 몇 프로? 15%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쵸?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하루에 그냥 매물 소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 매매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부자가 알 수 있다? 내부자는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부자는 내부에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지만 주가에 대해서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호차 내부자라고 하더라도 내린다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럴까? 만약에 내부자가 경영권이 없는 내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장 기업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그 프리미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백그라운드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린 거고 실제 매매는 오늘부터 이루어졌어야 답이다. 근데 오늘도 아직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방 사람들은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이 이미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YTN보다 유진기업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YTN 인수가 주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유진기업 쪽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제 나갔다? 어저께 시세 딱 확인하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공략이 들어간다. 이것뿐이냐? 장중에 단타를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최대 세 종목이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타 포트폴리오가 특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의 평균에 맞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랬을 때 10%, 20% 그렇죠? 특정하게 금액이라기보다 분봉, 그렇죠? 당일날엔 분봉,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다 이러면 일봉 기준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 보세요. 소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시면 8시 49분에 나갔죠. 소카 확인합니다. 소카 확인하면 자 보세요. 하루에 15% 이상. 지금 22%대 급등 중. 그렇죠? 이때는 분봉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굉장한 수익이고 우리 방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자 보세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KN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충분한 등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다. 자 10월 20일 S&T에너지 10월 20일 금요일이죠. 상한가 마감. 그리고 쭉 올려보면 자 10월 19일 원익 P&E 대성산업, JCN 시스템, 대성산업 장중에 상한가 마감, 종가가 5% 정도 나왔고요.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 이것 20% 수익, 이것도 20% 가까운 수익. 그렇죠?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진기업을 토대로 내가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한 이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무료입니다. 모두 다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서 다 그렇게 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 구조를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고가 구조를 이해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단계라 그랬죠. 신고가 구간.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